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텃밭길잡이의 안경태입니다. 텃밭길잡이의 나 정석입니다. 네, 이제 1년치 텃밭에서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이제 텃밭을 마무리를 하고 모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집안에서 뭐라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수확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이제 키워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실내 인테리어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면은 싹을 내게 한 다음에 딸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과 네. 아니면 딸기 모종을 구입해서 키우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혹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추천하죠. 모종이 이제 재배적인 관점에서 이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더 많이 걸릴 뿐더러 발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면 좋은데 일정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발화하기 때문에 한두 개 키우는 거 아니면은 모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빨리 이제 더 씨앗보다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씨로 이렇게 직접 싹을 틔워서 하면은 재미와 보람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종의 영양분을 신경 써줄 수가 있나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하나면은 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보시죠. 네, 먼저 페트병 토경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2리터짜리 네모난 거. 네모난 건데 여기 여기 이제 허리 부분이 있어요. 허리 부분 상단에 잘라 주시면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뚜껑 부분으로 물이 빠지면서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물티슈가 있는데 물티슈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첨가물들이 없는 그런 물티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물티슈를 두세 장 뽑아줍니다. 뽑은 물티슈는 이제 뚜껑을 닫고 옆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페트병에서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페트병 뚜껑으로 물티슈 한 3장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뿌리처럼 나왔죠. 요거는 이제 저면 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만 채워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동으로 수분이 공급되어서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기 안에 흙을 일정량 3분의 2 정도 채워주세요. 일정량 담아주시고 딸기 모종이 있는데 여기 밑에 끝에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은 한꺼번에 뿌리까지 싹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이 뿌리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좀 다듬어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틈을 흙으로 메꿔 주겠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진 말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토양 표면을 다듬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줘서 뿌리가 활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냐면은 토양이 전체적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쉽죠? 네, 이제 수경 재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을 담을 수 있는 페트병이나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신에 스펀지를 끼울 수 있는 입구가 좁은 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펀지가 고정이 잘 되겠죠. 이거는 스펀지인데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씨를 넣어서 바로 물에 담그면은 발화를 할 수 있겠고, 옆에 살짝만 힘을 주면은 옆구리가 터집니다. 옆구리를 벌려준 다음에 식물을 끼우고 다시 모아서 병 입구에다가 꽂아주면 고정이 잘 될 것입니다. 런너를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또 모종이 보이시잖아요. 이 모종을 하실 때에도 밑에 흙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스펀지에 끼워서 수경 재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끼우기 때문에 모종이 어느 정도 조금 작은 것을 키울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해줄 게 있나?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세팅은 이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이제 물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분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식물이 물하고 햇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리비가 제창한 설이 있습니다. 채소 양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양분이 어느 하나라도, 16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식물이 장애를 입습니다. 하지만 다 계량해서 넣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풀에입니다. 이 물풀에만 있으면은 그 16개 원소들이 골고루 식물들이 부족함 없이 골고루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용이 쉬워가지고 거의 그냥 물에 타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비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비료들을 넣어주면 안 되나요? 재배에 따라서 양분을 주는 방법과 종류가 다른데, 물풀에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물풀에는 양액 재배, 수경 재배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풀에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물풀의 2호 과체류용인데 A액과 B액이 있습니다. 희석 비율에 맞춰서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16대 원소 중에서 서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있어도 뭐 잘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좀 저농도일 때는 괜찮은데 고농도로 있을 때는 둘이 엉겨서 뭐 침전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농도로 넣었기 때문에 A액과 B액을 나눴었고, 희석을 하면서 같이 섞어서 쓰게끔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쓸 때는 완성을 못하지만은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16대 원소가 모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딸기를 심었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사용표가 좀 나와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개화 전이랑 개화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안 폈기 때문에 개화 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800배로 희석을 합니다. 800배로 희석을 하게 되면은 페트병 물 2리터당 각각 A액 2.5ml, B액 2.5ml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1리터만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2리터 기준으로 2.5였으니까 1리터 기준이면 1.25가 되겠죠. 제가 계량해서 직접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액을 먼저 넣겠습니다. 가끔씩 순서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동시에 넣지 않고 하나를 먼저 넣고 충분히 희석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물풀에 1.25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섞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섞어 주신 다음에 B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A액에 썼던 피펫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B액에 넣지 마세요. 그거 뭐 잔류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관상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펫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거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쓰시고 충분히 세척 후에, 그 다음에 남은 기 없이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B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B액도 마찬가지 800배로 1.25입니다. 똑같이 1.25를 넣겠습니다. 섞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정말 쉽죠? 소경재배에서 이거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저면관수로 해놨잖아요. 요 밑으로 이렇게 물을 주셔도 되고요. 바로 그냥 토양에다가 관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양행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일부분만 잠길 정도로만 하십니다. 뿌리가 완전히 닫히면 소흡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재배했을 때 그냥 일반 그 형광등이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 양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산 이런 게 이제 부영양화라고 하죠. 가끔씩 녹조라떼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바닷가나 이런 게 햇빛을 받고 이기 같은 조류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녹조라떼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태양광이 맞는 직사광선이 있는 곳이라면은 신문지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감싸주시면은 좀 이끼 발생이 덜 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텃밭이 아닌 실내에서 지금 키우면 되게 좋은 작물인 딸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은 대음엔 구독, 좋아요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똥차가